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9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엄청난 한방을 날렸습니다. 이화영 재판 이거 지연 전략 아니냐, 분탕 아니냐 라는 데 대해서 이화영의 재판, 보스에 불리한 진술을 입막음하려는 것이다, 이거 마피아 영화식 사법 방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민주당 내부의 이원욱 의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면서 이재명이라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대놓고 하는 거라 보이는 손이다 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고 깜방 갈 사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됐든 민주당의 이원욱이가 됐든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소식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화영의 재판, 이거는 보스에게 불리한 진술을 입막음하려는 것이다 라면서 마피아 영화식 사법 방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인의 돌발 행동으로 파행된 데 대해서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하는 것을 입막음하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고 사법 방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증거인멸 딱 나오는 순간 구속이죠. 자, 한동훈 장관은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이화영의 재판이 파행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러는 게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 김영태, 일종의 유동규가 얘기하는 가짜 변호사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이화영이 원치 않는 변호사죠. 그리고 사임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김영태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열린 이화영의 재판에는 이화영이 법정 변론을 맡겼던 법무법인 해광 소속의 서민석 변호사 대신 법무법인 덕수 소속의 김영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민변의 창립 멤버인 김영태는 3년 전 무죄 판결이 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변호인으로도 활동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김영태가 속한 법무법인 덕수는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고문료 3,010만 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김영태는 자신이 법정 변론을 맡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화영이 거부했습니다. 이화영은 덕수가 아니라 해광의 도움을 받아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해광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이는 깜빵에 있고 이화영 마누라가 밖에 있으니까 이게 돈을 줘야지 재판에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키맨은 이화영 마누라고요. 안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파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선으로 가는 게 답이고, 국선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화영이 그냥 다 불어버리면 되죠. 그냥 검찰 얘기에 맞습니다. 예,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이가 시킨 겁니다. 보고도 싹 다 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김영태는 검찰이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검찰과 선임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김영태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 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에게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다는 진술을 들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이 이화영의 입장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그러자 김영태는 당신이 변호사요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검찰은 당신이라뇨,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맞받아치자 이화영의 변호사를 자칭한 김영태는 하나님한테도 당신이라고 합니다. 라고 어이없는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영태 변호사가 진술조소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자 김영태는 재판장님, 검사가 미션을 얘기하는데 놔두시는 거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판장이 변호사님이라며 큰 소리로 김영태를 제지하자 김영태는 왜 소리를 지릅니까?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 해봅니다. 라면서 법정을 나가버렸고요.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황당한 것은 사임계를 제출하겠다라는 사람이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했죠. 이거 시간 끌기에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이화영이 동의하지 않아서 재판부 변경 신청은 없었던 일이 됐고요. 결론적으로 김영태가 얘기한 것 중에서는 이해찬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재명에 관련된 얘기까지도 의견서에 다 담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자폭이다 그냥 시간 끌기 작전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상식에 벗어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이재명한테까지 불똥이 튀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요.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답을 다 알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의 이원욱이가 혼란한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원욱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화영 재판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변호사는 출석했는데 이화영은 김영태를 자기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화영의 부인이 지난 재판에서 이화영을 향해 변호사한테 놀아났다. 정신 차려라 라고 법정에서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법무법인 해광 측은 이화영이 원한다 할지라도 부인과 의견을 통일시켜라. 이거 뭐 딴 거 없습니다. 대금 결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화영이 검찰에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다는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화영이 이 진술을 유지하게 되면 이재명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화영의 진술을 유지하려는 쪽과 이와 같은 진술이 검찰의 압박 내지는 김성태의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허위 진술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욱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런 과정을 보면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갑자기 집어넣고 이런 게 이화영의 그 말이 두려운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행자가 닦아놓고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럼 이재명이라고 보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알 수 없으나 이재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보이는 손으로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은 보이는 손, 그 외 세력은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을까요? 보이는 손이 움직였을까요? 근데 아무리 움직인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화영은요, 이미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했고요. 보고라는 것은 지시와 짝을 이룹니다. 이재명이 듣고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그냥 듣고 마는 것도 암묵적 지시입니다. 등 돌리고 뒷짐지고 있는 것도 암묵적 지시입니다. 유일하게 이재명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끊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상황이. 정황상. 결국 이재명 본인이 왜 국가보안법으로 김성태 수사 안 하냐 했는데 경찰에서 국가보안법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때문에 검찰이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뭐 외국환부터 시작해서 제3자 뇌물죄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까지 걸리는데요. 미국의 신병 인도 문제까지 겹쳐서 관타나모 가느냐 마느냐 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영도 그렇기 때문에라도 다 불어야 되는 상황인데 조만간 다 불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재판이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져서 다음 재판은 8월 22일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백현동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대북송금을 집어넣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각각의 지금 그 수원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아예 상대 쪽에 대해서는 자기는 신경 안 쓰고 자기네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병합을 시킬 때는 시키더라도 그 한쪽이 진도를 많이 나갔으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구속의 확률을 높인다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죄가 있으면 각각 다 중벌을 받을 사안인데 그걸 굳이 병합 안 할 필요가 없죠. 자, 증거인멸이라고 분명히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해줬죠. 이건 누가 봐도 증거인멸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재명 깜빵 갑니다. 그날은 우리 모두가 축제를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